네, 안녕하세요.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. 최근 강남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금액대를 꼽자고 하면 단연 100억대 전후의 건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현금 3, 40억 정도로 투자를 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강남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. 하지만 금액대는 비슷할 뿐 여기서 어떤 건물을 보는지 그 컨셉과 취향은 굉장히 나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건물을 가지고 와서 어떤 컨셉이 나랑 어울릴지 또 어떤 컨셉이 나랑 비슷할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굳이 핸드폰과 비교를 하자면 실용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갤럭시를 선호를 하시고 감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을 선호하시죠. 이렇게 나뉘듯이 이번 두 사례도 그런 컨셉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 사례는 강남에 있는 수익률 4%가 나왔었던 건물이었고요. 두 번째 사례는 청담동에 있었던 나름 프리미엄 지역에 있는 건물인데 먼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건물입니다. 첫 번째 건물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 있는 수익률 4%짜리 건물인데 위치를 보자면 선릉역이 이렇게 있고 선릉역 북서쪽에 위치한 건물이에요. 이렇게 메인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죠. 이 메인 거리에서 이쪽으로 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택가가 나오고 주택가가 나오기 전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. 네, 개요 한번 보실게요. 네, 본 건물은 10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. 계약일은 7월 11일, 잔금일을 9월 11일 날 치렀습니다. 대지 면적은 76평, 연면적은 315평짜리 건물이고 지하 3층까지 팠고 지상은 5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. 본 건물은 2002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23년도 4월 달에 리모델링을 해서 나름대로 신축급으로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.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4억, 임대료가 3,500이 나와서 수익률이 3.98%, 거의 4%에 육박하는 수익이 나왔었죠. 그래서 보통 임대료가 잘 나오는 건물 같은 경우는 전 소유주가 리스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시세보다 높게 잘 받아놓은 임차인 경우가 있는데 이 건물은 연면적이 315평인데 3,500을 받고 있는 거니까 거의 평당 임대료 11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. 최근 강남의 통임대로 맞춰지고 있는 시세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15만 원 수준에서 한 17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현저히 저렴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그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. 심지어 이 건물은 과거에는 4천만 원을 받고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임대료가 떨어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4%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현재는 공유 오피스와 그런 사무실, 1층은 카페로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매입하신 분은 앞으로 몇 년간은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의 단점이라고 봤을 땐 거리비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. 네,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가 선릉역에서 올라오는 거리이고요. 도로는 이쪽으로 일방통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차가 이렇게는 못 올라오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컨디션인 거죠. 그리고 여기까지는 현재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뒤편은 주택가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애매한 지역에 걸쳐 있는 그런 상권의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로드뷰로 보다시피 건물은 나름대로 신축급으로 리모델링을 해놔서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신축 건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름 리모델링을 잘 해놓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건물은 추가적으로 장점이 뭐였냐면 모든 공과금과 이런 부분들은 다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소유주는 재산세만 납부를 해도 될 만큼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건물이거든요. 순수히 3,500이라는 임대료를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상태여서 수익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건물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을 때 현금 40억으로 이 건물을 매입을 하면 한 70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. 현재 대출 금리가 한 3.7% 정도 나오는데 월 이자가 2,200 정도가 나갔거든요. 이자 2,200만 원을 내고서도 내가 1,3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남았었던 그런 수익형 건물이었습니다.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비교를 해봤고요. 두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사례는 청담동으로 왔습니다.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사례는 좀 실용주의적인 갤럭시와 같은 건물이었으면 이 건물은 좀 아이폰과 같은 감성파의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네, 위치 먼저 확인하실게요. 네, 위치는 강남구청역이 이렇게 있고요. 여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네, 학동사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학동사거리 이 건물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다이소 건물이다라고 하는 청담동 1번지 건물이죠. 네, 그 건물 뒤편에 영동고등학교 옆라인으로 쭉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오르막이 시작이 되는데 이 오르막을 좀 올라왔을 때 두 번째, 세 번째 블럭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. 개요 한번 보실게요. 네, 본 건물은 11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. 올해 7월 10일 날 계약을 하고 8월 28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. 대지 면적은 61.9평, 연면적은 199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, 지상 5층 건물이면서 2018년도에 준공된 나름 신축 건물이죠. 네,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, 임대료가 2천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2.23%가 나왔다 보니까 최근 강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
있는 수익률 그 정도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건물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2018년도에 신축을 했다 보니까 비교적 더 깔끔하고 고급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. 로드뷰로 봤을 때 이렇게 영동구 담벼락이 바로 앞에 있고요.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건물인데 현재 이 지역이 지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지하가 1층처럼 노출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지상 5층 건물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6층 건물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한 개층을 이득 본 건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까 같은 건물은 정말 역삼동에 있는 사옥 같은 건물이었다면 이 건물은 안에 뷰티숍도 막 들어가 있고 웨딩샵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청담동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까 전 건물보다는 확실히 개방감이 더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오르막이 생각보다 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. 여기가 좀 걸어 올라오기에는 살짝 힘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에 위치를 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진 않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나름 도보로는 충분히 이동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를 하긴 했죠. 네, 아까 전 건물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같은 110억대 건물이다 보니까 대출을 70억을 받고 현금 40억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70억 기준 2,2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데 이 건물에서는 월 2천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었어요. 이자를 내고도 200만 원이 부족한 2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컨디션의 건물이었었죠. 현금 여유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 매입을 하기에는 괜찮지만 30억 정도 40억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오는 역삼동에 있는 건물과 수익은 좀 안 나오지만 신축급이고 청담동 감성이 있는 건물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건물을 매입을 하면 내가 수익을 받으면서 보유를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건물은 마이너스가 날 상황이 큰 그런 건물이었었거든요. 하지만 좀 더 빨리 거래가 됐다라고 한 건물은 청담동 건물이 좀 더 경쟁력이 있었고 더 빨리 팔렸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. 하지만 또 최근 투자자분들은 내가 마이너스를 나면서까지 보유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강남에 있는 건물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다가 내가 웬만한 건물은 다 매입을 해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건물만 유일하게 내가 보유를 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입이라는 결정을 하실 수 있었거든요. 네, 이렇듯이 첫 번째 건물은 좀 리스크가 없는 건물이었고 두 번째 건물은 리스크가 좀 많긴 하지만 충분히 수요는 더 많았었던 그런 건물이다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좀 더 무게를 두자면 수익이 나오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첫 번째 건물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서 나는 어느 건물이 좀 더 마음에 든다라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리면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건물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. 네, 이렇게 오늘 비교 영상 사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전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사례로 나중에 다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